자, 그러면 우리 2026년 이론 완성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너무 반갑고, 먼저 이제 뭐 혹시 설명회 같은 거 영상 보셨을까요? 제가 올려드리고 한 게 있는데 그런 거 보셔서 어느 정도 이제 어떤 강의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 제가 설명을 한 게 있긴 한데요. 그래도 우리가 이제 새롭게 개강을 하고 하는 거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뭘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그런 걸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고 설명을 해드리고 우리가 다 같이 좀 다짐도 하고 마음속으로 그렇게 하고 좀 이제 본 강의를 시작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번 시간 첫 시간은 제가 자료 나눠드렸어요. 아예 그냥 OT 자료를 하나 나눠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를 조금 그냥 간단하게 강의 일정 보고 요런 게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론을 공부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방향을 다시 한번 잡는 시간을 이제 가질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각자 크게는 좀 계획을 해 오셨겠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이제 강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 다음에 자료 정리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똑같이 자료 정리를 하고 공부를 한다고 해도 그것을 어떤 식으로 보면서 내가 생각을 어떻게 하면서 공부하는지에 따라서 또 굉장히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스스로 계속 생각하시면서 방향을 잡는 시간으로 생각하시면서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에 화면 보셔도 되고요. 이제 자료 보셔도 되고 합니다. 그래서 요 자료 이제 보시면은 이제 OT라고 해서 먼저 이제 저는 너무너무 강조하고 싶은 게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이제 보시게 되는 이 기본 이론이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시는 가장 밑바탕이 되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나중에 기출이 또 중요하고 해서 기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셔야 되고 당연히 그런데요. 그 기출을 제대로 보려면 기본 이론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 이론이 왜 중요한지를 기출 문제를 보면서도 확인을 하고 여러 가지 또 설명을 해드리면서 그 다음에 특수교육학 전 영역에서 이제 기본 이론의 이제 근거에서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골고루 전체적으로 왜 봐야 되는지 그런 걸 좀 짚어보려고 해요. 그 다음에 이 강의가 이제 12주 동안 진행이 될 건데 그게 어떤 식으로 될 거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볼게요, 여러분. 그래서 바로 보시면 기본 이론이 정말 중요하다. 이제 여러분들 시험을 보신 분도 계시고 또 새롭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완전히 처음 오시는 분들 다양한데요. 나중에 공부를 하다 보면은 요즘은 너무너무 정보도 많고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또 여러분들 아마 앞으로 하다 보면은 다양한 분들이랑 스터디도 하고 막 그렇게 될 텐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꾸 기본을 벗어나서 저 사람이 이걸 보고 있으니까 이거 해야 될 것 같고 막 내가 잘 못 본 건데 저기에서 막 뭔가 자세하고 깊은 내용을 보는 것 같아서 나도 그걸 봐야 될 것 같은 불안감이 생기기도 하고 막 너무 많아요. 정보가 너무 많고 한데요. 그런 거 다 사실은 되게 쓸데없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우리가 12주 동안 보게 되는 그렇다고 해서 기본 이론이 정말 기본적이고 쉽지 않습니다. 이것만 해도 진짜 방대하고 많거든요. 그래서 기본 이론 반에서 하는 각 영역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본 개념, 기본 이론 그것을 끝까지 보는 게 중요하고 그것만 여러분 제대로 하면 그것만 해도 많다고 했잖아요. 그것만 해도 90% 이상은 충분히 이제 기출에서 다루는 문제의 90% 이상은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끝까지 생각하셔야 되는 건 가장 기본적인 게 가장 중요하다.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핵심인 부분에서 문제가 다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 문제를 한번 보실 건데요. 제가 유초 중에서 올해 나온 문제 대표적인 것으로 이제 조금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유형이 있지만 특히 요즘 문제는 여러분 제가 기본이 이제 중요하고 기본을 이해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는 이유가 뭐 원래 기출 문제도 거의 그랬긴 했지만 특히 최근으로 올수록 서답형으로 바뀌고 최근으로 올수록 더 단순 암기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공부하실 때 많은 분들이 이제 공부를 막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들어도 또 지나면은 기억에 남는 게 없는 것 같고 자꾸 내 기억에 남았는지 암기가 됐는지만 초점을 두고 보시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내가 그걸 계속 하나하나 차근차근 보면서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지를 보셔야 돼요.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은 나중에 그걸 다시 봤을 때 당장은 기억에 안 남더라도 그게 차곡차곡 쌓여서 내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봤을 때 더 암기를 잘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해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해를 잘하면 저절로 외워지는 게 절반 이상이에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해보세요. 그래서 처음부터 어떤 내용을 봤을 때 외워야지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알려고 하세요. 그거를 내가 알려고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 내용을 봤을 때 내가 지금 알겠다, 모르겠다는 계속 스스로 판단하면서 보셔야 돼요. 그걸 이제 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길어지고 오래 걸리고 지루할 틈은 사실 없지만 지루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고 뭔가 진도가 안 나가는 것 같고 그런 기분이 드실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내가 계속 이해하려고 하고 알려고 하고 생각하는 과정 자체가 학습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바로 이해 중심이라는 것이고 왜 이해 중심으로 해야 되는지를 지금 문제를 보시면서 보는 거예요. 지금은 기출문제를 보면서 막 답을 확인하고 이런 거라기보다는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구나라는 걸 보시고 아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는 이해를 중심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요거는 유특 문제예요. 여러분 전공이 다양한데 유초중 기출을 다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보는 특학 내용은 유추증을 다 보셔야 되고 문제 또한 나오는 형식이나 상황이나 이런 것도 다 같이 참고하셔야 돼요. 그래서 올해 유특 A에서 1번 문제로 나왔던 거 보시면은 많은 경우에 이렇게 문제 상황에서 대화를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 대화 안에 분명히 어떠한 이론이 제시가 되어 있겠죠. 그래서 올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대화가 있고 이런 식으로 기록지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다다음 주 3주차 정도부터 보는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인데 행동을 관찰한 기록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공부할 때 기본 이론서에 보면은 순간표지법은 이런 거다. 뭐 전체 간격 기록법은 이런 거다라고 정의가 있겠죠. 그럼 그거를 제가 이제 그냥 달달 표면적으로 외워서는 안 된다는 게 문제를 보시면 그 기록법을 묻고 있지만 그 정의를 그대로 강론해 있는 걸 보여주거나 그렇지 않죠. 이렇게 다 예시 자료라던가 시각적인 어떤 데이터라던가 대화 내용으로 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고 이거를 해석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적용을 하는 겁니다. 적용을 해서 내가 알고 있는 이론을 적용해서 아 순간표지법은 그런 식으로 기록을 한 거구나. 그 다음에 옆에 지금 이제 기억이랑 세모 표시되어 있는 거는 무슨 기록법인지 알려주지 않았죠. 그런데 순간표지법은 이렇게 기록되었고 그 다음에 기억은 이렇게 기록되었고 그 다음에 세모는 이렇게 기록됐으니까 이 기록된 상황을 보고 이게 무슨 기록법인지의 명칭을 찾아서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념을, 이건 예시죠. 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이 기록이 어떤 의미인지 알아볼 수가 없어요. 적용이 안 돼요. 이해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런 식의 문제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내려와서 보시면 중략 아래 보시면 대화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니은에 보시면 지수가 친구들과 조금 더 오래 상호작용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표현을 했고 요 니은에 해당하는 문제를 보시면 옆에 이제 소문항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해서 소문항 1번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그래서 니은을 고려할 때 시간표지법이 적절하지 않은 이유를 쓰세요라고 했죠.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적용력도 필요하고 기본 이론에 대한 핵심 키워드도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니은을 고려할 때 시간표지법이 적절하지 않은 이유를 쓰라는 거는 니은이라고 본 우리가 밑줄된 내용은 이 문제에서만 제시한 어떠한 상황이죠. 그걸 반영하고 그 내용을 반영하고 답안에다가 그 다음에 시간표지법이라고 하는 이 핵심 이론의 키워드를 연결지어서 시간표지법은 원래 이런 것으로 사용하는 건데 니은을 고려하면 그러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라고 이유를 쓰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시간표지법에 대한 이론서의 정의를 달달 외웠다고 답을 쓸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표지법의 정의를 알고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요. 외우고 있어야 되지만 그거의 핵심을 파악을 해서 그 문장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에요. 시간표지법의 핵심과 이 시간표지법의 핵심과 그 다음에 여기 니은 있죠. 얘를 연결지어야 돼요. 연결지어서 간단하고 간결하고 깔끔한 문장으로 답안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내가 주어진 시간 안에 여러분 시험장 가면은 굉장히 촉박해요. 이런 걸 다 파악하고 정확하게 이거 써야 되겠다라고 파악하고 하려면 이론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해두지 않으면 그 과정 자체가 이어질 수가 없고 오류가 생기고 오답으로 가게 되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 유형을 보세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내가 풀어야 되니까 기본 이론을 볼 때 하나하나 제대로 꼼꼼하게 이해하면서 봐야 되겠구나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온다는 거 그냥 흔한 문제 유형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뭐 또 참고로 보시면은 여기에 오른쪽에 위에도 리을이 나와 있죠? 우리가 오늘 요거 개별화 교육 계획에 대한 건 오늘 이제 첫 주차에 아예 이제 진도를 나가게 될 건데 요런 것들도 보시면은 이제 개별화 교육 계획의 목표 이런 거 우리가 다 외울 거거든요. 봐야 되는 핵심적인 내용인데 그걸 그대로 묻지 않아요. 그런 걸 지도할 때 민호의 수행을 본 후에 평가 계획을 작성하는 게 좋을까 아닐까? 이게 왜 틀렸냐? 틀린 것에 대해서도 이제 수정해서 써라.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외운 걸 암기력을 보는 테스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냐면 개별화 교육 계획을 세우는 것과 평가 계획이 연계돼야 된다. 이거는 처음부터 계획을 해놓고 평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학생이 수행을 하는 걸 나중에 보고 나서 이제 나중에 평가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게 아니라 가르칠 내용과 평가는 연계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르치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게 바로 평가가 되는 거예요. 평가의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인 거죠. 되시겠죠? 그래서 유특도 뭐 여러 가지 또 유형 기입형도 있고 하지만 이런 식으로 문제 상황을 파악해야 되고 답안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 중심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초등 문제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초등 문제. 그러니까 이 문제가 물론 암기도 해야 돼요, 여러분. 암기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기본 이론을 볼 때 우선은 암기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생각하지 말고 이해를 보자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해 중심을 하자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데 결국 암기할 내용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3번에 이제 초등 문제에서 보시면은 바로 이제 가의 기억 보세요. 이거 여러분 이제 우리 이론 완성반의 저 끝부분에 가서 보게 되는 지체장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문제, 요즘 최근에 그냥 매년 나온다고 할 수 있는 GMFCS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뭔지 보시고요. 이게 5수준까지 있거든요. 5단계까지. 그리고 각 단계의 내용을 외워야 쓸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걸 그렇다고 해서 그냥 외운 것만 그대로 거기 있는 걸 막 단편적으로 쓰냐? 그건 아니고 이런 문제가 또 어떻게 나오냐면 이 3수준이라는 걸 고려해서 그냥 3수준의 내용을 아무거나 써라 이게 아니라 니은에 해당하는 내용을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래 보시면은 니은이 간단하게 나의 지원이라고만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계단을 오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단을 이용하는 상황인데 학생은 지금 정수는 GMFCS 3수준인 거예요. 그러면은 계단을 올라가는 상황에서 3수준일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쓰라는 거죠. 그래서 3수준에 해당하는 건 여러 가지를 외우시게 되는데 그 중에서 계단을 올라가는 상황이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어떤 상황인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화 내용을 보고 지원을 한다. 그 다음에 3수준에 해당하는 걸 내가 이제 외운 게 있겠죠. 그럼 그걸 쭉 떠올려 보고 그 중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걸 써줘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내가 열심히 나중에 이제 하반기로 가면 외워야 됩니다. 그러나 외운 내용 중에서 어떤 걸 쓰는 것인지는 문제를 보고 그 답안의 키워드를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되시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는 거예요. 소문학 2번을 한번 보시면 리을과 미음의 차이점을 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리을과 미음은 무엇이냐면 요것도 여러분들 아주 중요하게 이거는 우리가 통합교육에서도 보실 거고 지체중복장애 할 때도 많이 보시게 되는 건데요. 팀이 있습니다. 다학문, 간학문, 초학문 이렇게 팀 모델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3가지의 팀 모델이 있는데 이거는 다 전문가들이 팀으로 이렇게 협력을 해서 활동을 하는 모델인데 협력을 하는 정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게 다학문이고 그 다음이 간학문이고 가장 협력의 정도가 높은 게 초학문적 모델이 되는데 그건 이제 생략이 됐고 초학문은 없고 리을과 미음의 차이점을 쓰라는 건데 차이점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이것도 중요한 게 뭐냐? 물론 이거는 어느 정도 이제 암기도 하셔야 되겠지만 내가 외운 내용 중에서 우리가 어떤 내용을 외울 때 이거는 중재 계획 면에서 이런 내용이야 라고 구분해서 다 외우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냥 여러 가지 특징을 다 외워놔요. 그런 다음에 문제가 물을 때 중재 계획 측면에서 라고 단서를 줬죠. 이게 바로 답안 작성의 조건인 겁니다. 그러면은 리을과 미음의 차이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것을 여러 가지의 개념들을 내가 알고 있는 게 있는데 그 중에서 중재 계획이랑 관련해서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를 답안에 키워드로 포함을 해서 쓰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각각의 간학문과 다학문의 특징들을 다 이해하고 외우지 않고 그냥 외우기만 했으면 내가 외우고 있는 내용 중에서 어떤 게 중재 계획이랑 관련되는 가장 정확한 내용인지가 판단이 안 될 수가 있어요. 되시겠죠? 그래서 그게 또 중요하다는 거고, 요거도 사실 또 중요한 아주 핵심 개념을 물은 건데 여러분 또 보는 김에 하나 더 보시면은 아래쪽에 비율이라는 게 나옵니다. 요거도 여러분 행동 지원할 때 보게 되는 거고, 기출에 다 지금 여러분 보시는 예시 문제에 나오는 내용들이 있죠? 이거는 그동안 기출로 안 나온 적이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출 문제는 기본 이론이 중요하다는 게 뭐냐면 늘 나오던 것 안에서 나옵니다. 물론 이제 매해 한정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뭐 작년에 나온 게 올해 또 나오고 그런 건 아니죠. 그런데 10년, 15년치의 기출을 쭉 보면은 기본 이론과 그동안의 기출 안에서 다 나와요. 어쨌든 요 비율도 나왔던 적이 있던 것인데 오랜만에 올해 또 문제로 나왔거든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학생이 예를 들어서 지금은 자리 이탈 행동을 보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자리 이탈 행동은 감소시켜야 될까요? 증가시켜야 될까요? 목표가 감소시켜야 되겠죠. 자리 이탈 행동을 너무 자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맨날 수업 시간에 자꾸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빈도로 기록을 하는 겁니다. 빈도로. 그러면은 빈도로 기록을 해보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지금 오늘 하루 동안 10번 일어났다, 5번 일어났다, 이런 빈도를 기록하는데 빈도만 보면은 조금 제한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록지를 보고는 우리가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요약을 해서 그거에 따라서 중재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횟수만 세면은 그것의 어떤 정보가 보여주는 어떤 의미가 제한적일 수가 있어서 횟수를 센 것으로 우리가 비율이라는 것으로 바꿔서 우리가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행동에 대한 기록을. 그래서 지금 그 문제를, 그 내용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비율이라고 되어 있고요. 비율로 나타내는 이유를 쓰라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비율은 우리가 기본 이론 볼 때 기본적으로 보는 건 비율은 이런 것이다라는 정의를 보게 됩니다. 시간당 횟수다 뭐 이런 거 보게 되는데요. 그것을 하는 이유를 쓰라는 거고요. 이것도 보시면 중요한 이제 작성의 조건이 관찰 시간과 관련지어서 써라 이거예요. 그래서 비율로 하면은 이제 비율로 이제 요약을 해서 쓰는 이유를 쓰라는 건 비율로 나타내어서 이런 의미로 보려고 하는 거다라는 걸 쓰는 건데 그것을 아무거나 쓰는 게 아니라 관찰 시간과 관련지어 쓰라는 거죠. 요런 게 답안 작성의 조건이자 적용해야 되고 이해해야 되는, 이 문제가 이걸 묻는 거구나라는 걸 파악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 계속 수도 없이 많이 보시게 될 건데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내가 문제에 대한 답을 생각할 때는 항상 그 문제를 봐야 돼요. 내가 기본 이론을 열심히 볼 거지만 내가 책에서 본 이론의 틀에 맞춰서 문제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 문제를 그냥 보셔야 돼요. 문제를 보고 내가 공부한 걸 적용시켜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해를 해 두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 다음에 요거는 다음 주에 보시게 될 내용인데 공학에서 요거는 또 좀 외우시긴 하셔야 되는데요. 요 웹 접근성 지침은 사실은 외워야 되는 부분이긴 해요. 요게 이제 한 페이지로 이렇게 가득 외울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하세요, 다들. 외워야 되니까. 단순 암기는 재미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냥 달달 외워야 되는 거는 외워도 까먹고 그래요. 그래서 좀 재미가 없지만 이거도 여러분 이제 외워야 되는 거긴 하지만 문제는 단순 암기식으로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이게 다 뭐가 많으냐면 예시가 많거든요. 이건 이제 뭐에 대한 거냐면 우리가 웹페이지 있죠. 인터넷에 이제 온라인에 웹페이지를 만들 때 이제 그 웹페이지에 접근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어떤 장애의 친구들이 웹페이지에 잘 접근하기 어려울까요? 어떤 장애 있을 때? 시각장애 대표적으로 생각나시죠? 시각장애가 있거나 또는 여러분 이런 웹페이지에는 시각적인 정보도 많지만 어떤 정보도 요즘 너무너무 많죠? 영상 이런 것들은 소리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각장애, 청각장애 등등등 여러 장애나 여러 가지 특징으로 인해서 웹 콘텐츠에 접근하지 못하면 안 되니까 특히나 공공기관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보나 이런 정보에 필수적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제한이 있으면 안 되니까 웹을 만들 때 이 접근이 되도록 이런 지침을 제시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여러분 누가 봐야 되는 걸까요?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은 웹페이지를 뭐 하는 사람들이 봐야 될까요? 만드는 사람들이 이걸 보고 지켜야 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특수교사니까 특수교사로서 웹페이지에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장애 영역별 특성을 고려해서 이 친구에게는 이런 지침이 적용되어야 되겠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걸 공부하는 거고 그런 식으로 그래서 문제가 나와요. 웹 접근성 지침은 다시 외워야 되는 거지만 외운 내용을 그냥 써라 이게 아니라 항상 웹 접근성에 대한 문제 보면 여기 A 나와 있는 것처럼 항상 어떤 학생이 이런 거에 나오죠. 제출을 할 때 버튼을 잘못 누르는 실수를 한다. 이런 특징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장애, 이런 특징이 있는 학생들에게는 내가 외우고 있는 웹 접근성의 지침 중에서 어떤 게 적용되어야 할까? 이렇게 물어요. 다. 그러니까 웹 접근성 내가 달달달달 외운 게 어떤 의미인지 알고 외워야지 그냥 모르고 외우면 뭘 쓰라고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적용력을 요하고 생각해야 되고 생각하고 적용해서 답이 무엇이 될지를 판단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초등 문제 하나 그냥 예로 보셨고요. 중등 문제도 올해 문제 보시면은요. 중등 문제는 이제 이렇게 제가 중등 문제는 특히나 이렇게 작성 방법을 잘 보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문제 상황도 물론 있지만 이제 문제 상황으로 비슷하게 주는데 지금 보신 유초는 각각의 소문항이 1, 2, 3이 이렇게 있고 중등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서술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작성 방법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묻는 방식이나 이런 건 비슷한 부분들이 많은데 묻는 형식이 좀 다른 것이죠. 그래서 또 흔히 나오는 것, 제가 이 문제를 고른 이유는 흔히 나오는 게 대화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이런 걸 물으려고 한다라는 걸 쭉 보여주고 이런 그래프도 굉장히 잘 줍니다. 그래프. 그럼 그래프도 이 그래프가 전부 다 여러분들 진짜 중요하게 공부하셔야 되는 학습장에서 공부하는 어떤 모델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걸 보고 내가 기본 이론에서 공부했던 학습장애에 대한 진단 모델을 생각하면서 그 진단 모델의 핵심을 생각하면서 봤더니 이 그래프는 이런 걸 보여주고 있구나 라는 걸 적용해서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에 제시된 그래프에서 여러분 작성 방법을 보시면 가에 제시된 그래프에서 진단 의뢰할 수 있는 근거 2가지를 그래프를 보고 근거 2가지를 찾아서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의 핵심 뭐냐면 여러분 보시면 지금 가장 아래쪽에 보시면 학생 3명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대부분의 학생의 평균이랑 하위 20% 학생의 평균이 그래프가 있는데 여러분들 그냥 한번 보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푸는 거니까 한번 연습 삼아 해보세요. 지금 위에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건 뭐냐면은 아래쪽에 있는 학생 3명은 학습장애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 2가지를 서술하라는 거거든요. 그럼 보시면은 여기 있는 친구랑 이 그래프랑 위에 2개 그래프랑 차이가 뭘로 보이세요? 뭐가 다르죠? 그러면 반대로 이 위에 있는 2개 그래프 있죠. 얘네는 뭐가 비슷해요? 좀 다른 것도 있지만 비슷한 게 있습니다. 하나가 뭐가 비슷하죠? 그래프에 뭐가 비슷해요? 기울기가 비슷하죠. 기울기. 그게 바로 학생들의 그 진전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울기가 비슷하다. 그죠? 그런데 이 학생 3명의 점수를 보시면은 이 나머지 2개 그래프랑 뭐가 달라요? 기울기가 다르죠. 일단. 그죠? 그래서 그거 하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냥 눈으로 딱 봐도 뭐가 달라요, 여러분? 세로축에 보시면은 점수가 나와 있는데 아래 3명의 학생의 점수는 위에 나머지 모든 학생과 점수 자체가 다르죠? 이건 수준이에요, 수준. 그래서 우리가 이 진단 모델을 볼 때 학습장애로 이 모델을 따라서 볼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이중불일치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학생이 이제 어떠한 이거 해봐라 라고 우리가 수준을 봤을 때 수준도 낮죠. 그러나 수준이 낮다고 해서 수준 하나만 낮다고 해서 학습장애로 진단하지 않아요. 의뢰하지 않고 수준과 뭐가 둘 다 낮을 때 진전도. 지금 아래쪽 친구 3명 보면은 수준도 계속 낮지만 진전이 되고 있지 않죠. 기울기가 변함이 없죠. 그래서 요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금 우리가 얘기한 거는 진짜 여러분 나중에 공부하시면 이건 그냥 너무 중요한 기본이거든요. 기본 오브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그래프에 나타난 것을 파악을 해서 그 2가지를 가지고 서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또한 그래프를 보고 내가 그 중재반응 모델에서 봤던 2가지 개념이 그래프에 이렇게 나타나 있구나라는 걸 파악하고 적용을 해서 그 내용을 답으로 쓰는 문제였던 것이죠. 되시겠죠? 그래서 그런 게 있다는 거 참고로 봐두세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중등인데 제가 이걸 표기를 또 잘못했더라고요. 여러분 죄송한데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A가 아니라 이거 둘 다 나중에 혹시나 찾아도 없으실까봐 B 문제입니다. 근데 제가 A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제가 요거 지금 기출문제 이번에 드린 거는 그냥 캡처해서 드린 거예요. 여러분 기출문제 다 국립특수교육 교육과정평가원에 가면 있는 거 아시죠? 거기에 PDF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그냥 캡처한 거고요. 자, 9번 일단 보시면은 요거도 진짜 자주 나오는 건데
윌리엄스 증후군, 다운 증후군, 프레더 윌리 증후군. 이런 거 어떤 장애 할 때 나올까요, 여러분? 지적장애. 지적장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인들입니다. 그래서 진짜 자주 나오는 거예요. 거의 유초 중 어딘가에서 매년 나온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어쨌든 그런 게 자주 나오는 게 또 나왔고요. 그거는 이제 뭐 나왔구나라고 보시면 되고 또 요렇게 이런 식으로 자료를 이렇게 요게 좀 깜빡깜빡해요. 네. 왜 이러지 또? 일단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요게 되는 대로 보고 얘기를 하던 중이니까 나의 자료 드렸으니까 나의 한번 보세요. 나의 보시면은 나의 예비교사 아래 보시면은 이게 왜 갑자기 꺼졌지? 볼게요 일단. 나의 보시면은 예비교사가 기록한 자료가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예비교사가 뭐라고 했냐면 물 마시는 빈도라고 하였습니다. 물 마시는 빈도. 그래서 물 마시는 빈도를 기록했는데 지금 물을 너무 자주 마셔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지금 어쨌든 보시면은 그 예비교사가 얘기한 거 보시면은 물을 정말 자주 마시네요. 이렇게 했죠? 그리고 아래쪽에 빈도 기록한 거 3가지 보이세요? 보이시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첫 번째 몇 회예요? 15회. 그 다음 또 몇 회? 16회. 그 다음에 또 16회예요. 15, 16, 16. 3번 다 3일 내내 횟수가 비슷해요? 변해요? 비슷하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3일 내내 빈도가 비슷했다는 걸 보여주는구나 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되시겠죠? 그래가지고 그 아래 보시면은 미음 보세요, 여러분. 미음 보세요. 미음 보시면은 자료를 보니 중재를 시작해도 되겠네요 라고 했죠. 요 말에 해당하는 문제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 작성 방법으로 내려와서 보시면은요. 작성 방법 내려와서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중재를 시작해도 되겠네요 라고 했죠. 나의 밑줄 친 미음과 같이 말한 이유를 쓰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기초선 자료의 기능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중재를 하지 않은 그냥 지금 현재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 보니까 여러분 15회, 16회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것을 보고 이제 핵심을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뭘까요, 여러분 핵심이? 만약에 반대의 경우 중재를 시작하기 적절하지 않은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 수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첫 번째는 5회, 두 번째는 16회, 세 번째는 7회 만약에 이랬어요. 그러면 중재를 시작하기 적절하지 않아요. 그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15, 16, 16이랑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5회, 16회, 7회랑 차이가 나타내 주는 게 뭐예요? 이 횟수가 어때야 된다? 비슷해야 된다. 그걸 우리가 이제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안정성이라고 해요. 기초선의 안정성. 패턴이 안정적으로 이렇게 쭉 나와야 얘가 이런 상태구나 라고 할 수 있지. 들쑥날쑥 하잖아요. 변화율이 많으면 얘가 지금 어쩌다가 많이 마신 건지 원래 많이 마시는 건지가 확실하지가 않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써야 되는 건 이 자료를 보고 안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정하게 안정적으로 보일 수 있으니까 미음과 같이 얘기한 거다. 그걸 핵심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계속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되시겠죠? 그 다음에 그거랑 관련지어서 이제 기초선 자료의 기능을 각각 서술해라.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것 또한 우리가 지금 얘기한 기초선, 그 다음에 뭐 중재를 투입하는 시점 이런 거 진짜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그런 걸 정확하게 핵심을 이해하고 있어야 이걸 보고 또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것도 그냥 예시로 한번 보세요. 요거는 이런 문제는 그냥 제가 참고로 또 올해 나와가지고 드린 건데 과학과의 지도안이 나와 있고 자폐성 장애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문제는 간혹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이런 문제는 제가 뭘 말하는 거냐면 딱히 어떠한 특학의 기본 이론에서 보지 않았던 그냥 문제 상황 안에 있는 걸 보고 써야 되는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뭐냐면은 학습 자료에 나와 있는 거 있죠. 요런 예시들을 잘 보고 이거를 생각하지 않으면 답을 쓸 수가 없어요. 이걸 보고 여기에서 봉지과다도 사용했고 상자과다도 사용했으니까 이걸 보고 여기에 들어갈 내용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뭐 어디 이론서에 나와 있어서가 아니라 문제 상황에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또한 이거 나 어디서 공부한 거 아닌데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든 물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보고 내가 이론서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어떤 걸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가끔은 이렇게 문제 상황 자체 안에 있는 걸 보고 내가 써야 되는 문제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걸 항상 이제 머리를 열고 마음을 열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그런 게 가끔 나오기도 한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나중에 이제 뭐 기출문제 보시다 보면 당연히 보시게 될 건데요.
이제 물론 우리가 뭐 세 번째 동그라미, 작성 방법의 세 번째 동그라미 같은 경우는 이론서에 나와 있는 걸 반영을 해서 적용을 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위에 있는 두 개는 전부 다 문제 상황 안에 있는 걸 잘 파악해서 반영해서 써야 되는 문제다. 그런 것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물론 여러분 이제 전부 다 우리가 어떠한 기출문제를 한 해를 봤을 때 100%다 이렇게 적용이 아주 중요한 것들로만 되어 있지는 않아요. 또 일부는 단순 암기도 있고, 특히 법이나 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그냥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 방법이 완전 달라요. 그런데 특학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 이런 식이에요. 답이 간단하든 답이 좀 복잡하든 답이 길든 짧든 기입이든 서술이든 문제 상황을 주고 상황을 파악해야 되고, 내가 알고 있는 이론을 적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문제가 요구하는 걸 파악해서 이제 답안을 간결하게 정리해서 써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걸 본 이유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12주 동안 보시게 되는 그 이론을 하나하나 볼 때 조급해하지 말고, 당장 안 외워지는 것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외우려고만 하지 말고 알려고 하자. 그래야 나중에 결국은 문제를 잘 풀 수 있다. 처음부터 막 엄청 인출하고 막 이렇게 인출하는 거 중요해요. 여러분 다 해보셔야 돼요. 인출이라는 건 뭐죠, 여러분? 먼저 내 머릿속에 뭐가 돼야 돼요? 인풋이 돼야 돼요. 들어간 걸 아웃풋 해보는 게 인출인데요. 그냥 들어갈 때 아무렇게나 들어가고 그냥 나오기만 한다고 해서 시험을 잘 볼 수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은 또 다양한 분들이랑 공부를 해보시다 보면 어떤 분들 보면 막 달달달달 다 알고 있어. 막 정말 다 알고 있어요. 인출이 너무 잘 돼요. 그렇다고 해서 시험을 꼭 잘 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인출이 된다는 거랑 알고 인출하는 거랑 그냥 인출하는 거, 그냥 외우고 있는 건 진짜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처음부터 자꾸 이제 여러분들이 불안해 하시거든요. 처음부터 내가 분명히 이걸 봤는데 뭔가 기억이 안 남고 이런 걸 자꾸 불안해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강조를 계속 해드리는데,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이제 그런 거에 조급해 하실 필요 없어요. 되시겠죠? 그래서 잘 이해하면 저절로 외워지는 게 많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차곡차곡 어차피 그리고 계속 반복하게 될 겁니다. 엄청나게 반복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은 외워지고, 또 본격적으로 안 외워진 부분에 대해서 외우는 거는 뭐 빠르면 6월, 7월. 그 다음에 또 어떤 분들은 충분히 뭐 7월, 8월까지도 계속 정리하고 9월부터 진짜 집중적으로 외우고 그런 식으로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건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한데요. 그렇게 하는 거니까 아무튼 지금 우리가 이 강의를 통해서 보게 되는 기본 이론은 이해에 초점을 두자. 그래서 저도 모든 강의에 그냥 꽉 찬 모든 시간이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이런 거다 저런 거다. 그래서 이런 건 외워야 되고 저런 건 이제 나중에 단편적으로 외워야 되고, 이런 부분은 이해를 하고 외워야 된다. 여기는 읽고 넘어가면 된다. 이런 걸 정리해드리고 이해해야 될 부분을 설명해드리는 게 목적인 강의입니다. 되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왜 이해하는 게 중요한지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거도 하나 제가 뭐 합격 설명할 때도 늘 강조해드리고 하는데, 여러분은 몇 점을 목표로 하는지 한번 1차에서 몇 점 받고 싶다, 몇 점 받아야 되겠다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그건 아시죠? 여러분 1차는 몇 점 만점? 100점 만점이죠. 우리 전공으로 공부하는 거 유초 중 할 것 없이 몇 점이죠? 80점. 그 다음에 유초 선생님들은 교직 논술 20점, 중등 선생님들은 교육학 20점. 그럼 그 20점 빼고 우리 전공 안에서, 내 전공 안에서 80점으로 봤을 때 몇 점 정도를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컷은 매년 다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올해 가장 최근이니까 중등을 생각해 보면은 중등 서울 컷이 이제 1차에서 100점 만점에 70점 조금 넘었어요. 70점 몇. 그 다음에 대부분의 다른 지역은 60점 후반대에서 좀 다양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제 70점이라고 치면 70점이 컷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막 1등 이게 아니라 컷입니다. 커트라인이에요. 그럼 컷이 70점이면 우리가 그 중에서 이제 교육학이나 교직 논술이 있으니까 그게 20점인데 20점에서 좀 잘 받으면은 물론 만점도 있을 때가 있어요. 매해 다르지만 18점, 19점이면 괜찮고 15점은 넘어야 돼요, 최소한. 그죠? 그러면은 이제 한 18점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70점에서 18점을 빼면 몇 점 정도가 돼요, 여러분? 52점. 맞죠? 52점. 52점 정도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50점? 근데 50점을 목표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건 이제 커트라인이니까. 커트라인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공, 제가 이번에도 이제 다양한 분들 보면은 전공은 이제 최소한 55점에서 60점 사이.
이제 이거는 높은 점수는 아닙니다. 아주 높은 점수는 결코 아니에요. 그래서 최소한 그 정도는 돼야 된다라는 건데 우리가 목표를 여러분 그렇게 잡으면 안 됩니다. 목표는 항상 고득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한창 2차 다음 주에 1월 7일, 8일 이때는 유초 2차 시험이고요. 그 다음 주에는 다다음 주에는 중등 이제 1월 말 가까이 돼서는 중등 시험이 있는데 2차 시험이 있는데 지금 2차 준비하시는 선생님들은 1차에 대한 합격은 그냥 그건 없는 일이에요. 지금은 그거는 이제 그냥 덮어둬야 되고 지금은 정말 새롭게 2차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2차 준비를 할 때도 진짜 너무너무 힘든 점들이 있거든요. 이건 또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공부를 하는 거랑 내가 행동을 하는 게 또 다른 게 있어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거니까. 근데 그때 여러분들이 최대한 안정적으로 그래도 하려면 무조건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의 고득점을 해둬야 됩니다. 그래서 간혹 처음 공부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약간 그래도 그냥 합격만 하자. 그래서 요 정도만 하자 생각하시는데 여러분은 무조건 고득점. 그래서 저는 한 70점을 목표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1차에서 80점이잖아요, 여러분. 100점 중에 80점이 우리 전공인데 나는 만점은 받을 수 없어요. 만점은 어떻게든 다 사람이 실수를 하고 하기 때문에 만점은 없지만 나는 최소한 70점은 받겠다, 80점 중에서. 그렇게 목표를 세우고 보십시오. 그러려면은 법, 교육과정 이런 거 단순 암기하는 영역은 진짜 최소한 다 맞춰야 되겠다. 생각하시면서 꾸준히 그냥 외우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공부해 보시면은 내가 70점을 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사람마다 이것도 되게 달라요. 어떤 분들은 의사소통장애가 재밌고 어떤 분들은 진짜 너무 어렵고 어떤 분들은 지체중복장애가 너무 취약하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전체적으로 쭉 해보면 잘 되는 부분이 있고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고득점 하려면 여러분 잘 되는 부분을 더 열심히 할까요? 잘 안 되는 부분을 더 열심히 할까요? 잘 안 되는 부분을 열심히 해야 돼요. 내가 모르는 걸 공부해야 돼요. 근데 또 많은 경우에 여러분 이건 뭐 어떤 공부나 마찬가지인데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잘 알겠는 거 공부할까요? 안 합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딱 보면 이건 내가 안 봐도 잘할 수 있는 거라는 게 있어요. 내가 굳이 되게 열심히 안 해도 그냥 언제든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사람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되게 어려워요. 나한테는. 그럼 그걸 파야 돼요. 그걸 잡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걸 잡고 있긴 너무 괴롭거든요. 모르겠고 답답하고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내가 잘 알겠고 좀 쉽고 정리 잘 되는 걸 또 봐요. 그러면은 뭔가 공부한 것 같고 알아진 것 같고 근데 그거는 그렇게 안 했어도 알고 있는 것이 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은 제한되어 있으니까 내가 이 소중한 시간을 이렇게 내가 1년 동안 하루의 시험을 위해서 공부를 할 텐데 이 시간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인간이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꾸 이제 모르는 건 나중에 봐야지 이렇게 해놓고 물론 나중에 볼 것으로 넘길 것도 있지만 나중에 꼭 다시 보셔야 돼요. 그런데 나중에 돼서도 또 나중에 보고 나중에 돼서 또 나중에 봐야지 하다가 시험날이 되고 그래서 모르는 걸 자꾸 피하다 보면은 고득점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일단 아무튼 고득점이 목표여야 한다는 것과 고득점을 하려면 이제 70점 정도를 이제 최소한 목표로 하려면 내가 잘할 수 있는 것과 잘할 수 없는 것도 계속 생각하시면서 그런 부분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뭐 이거는 뭐 다른 상황이긴 하지만 올해 어디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수능 만점 받은 친구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공부를 했냐. 그러니까 모르는 걸 공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정말 정답이다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했습니다. 모든 공부가 그래요. 그 친구도 모르는 걸 위주로 공부했으니까 모르는 걸 잘 해결할 수 있게 되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공부하시면서 1년 내내 내가 잘 알게 되는 것도 반복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특히 잘 모르겠는 거, 어려운 거 피하지 말자. 그걸 해결하자. 그래야 고득점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기출문제를 봤지만 이건 빠르게 이제 정리만 할게요. 충분한, 정확하게. 여러분 그리고 생각보다 기본 이론 보시면서 우리가 보는 특수교육학이 막 너무 어렵거나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거나 한 것들은 거의 없어요. 내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도 좀만 애쓰잖아요. 그럼 다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정확하지 않게 공부하시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5개념 없이 5개념이라고 만들 것도 사실 거의 없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외우려고만 한다거나 그러면은 5개념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고 충분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고득점은 불가능하다. 문제 보셨죠, 여러분? 내가 잘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그런 문제를 제대로 풀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처음에 말씀드린 건데요. 모든 문제, 기출문제 우리가 매년 여러분들이 또 26년 말에 가서 푸시게 되는
그 문제 있죠. 시험장에서 풀게 되는 그 문제는 기본 이론에서 다 나와요. 기본 이론. 기본 이론 중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몇 교재를 볼 건데 거기도 상당히 많은 내용이 있는데요. 거기 있는 걸 다 외우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라고 만든 교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맥락을 봐야 돼요. 그래서 그걸 반복적으로 보시라고 실어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우리가 파악할 거는 공부를 하면서 파악할 거는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이 되는 이론을 이제 보실 거고 매년 기출문제를 보면 여러분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데서 90% 이상이 다 나옵니다. 나머지 이제 변별력을 좀 줘야 되니까 그동안 출제되지 않은 거에서 몇 문제가 나오고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비중이 조금 높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10년 년치를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평균을 봤을 때 85에서 90% 이상은 다 기본적인 것, 기출되었던 거에서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걸 잊지 않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엽적이고 깊숙한 내용 있죠? 출제된 적이 없는 새로운 내용에 근거한 문제는 여러분 나중에 시험장에서 그런 문제가 나와봤자 그거는 변별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걸로 변별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점수를 받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이랑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잘해야 되는 시험이잖아요. 다른 사람이랑 변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지엽적이고 새롭게 나오는 문제로 변별이 되는 게 아니에요. 늘 기본적으로 나오고 기출로 나왔던 것을 또 다르게 냈을 때 그 문제를 얼마나 잘 파악하고 쓰는지에 대해서 이제 변별이 되는 거지. 새롭고 지엽적인 건 본 사람은 맞히고 맞출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맞힐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변별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다시피 이해 기반의 학습을 해야만 문제 상황을 파악할 수 있고 답안 작성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조건도 이해할 수 있고 간결 정확한 답안 작성이 가능해집니다. 되시겠죠? 단순 암기 위주로 하면은 이런 문제가 다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제 강의에 이제 돌아 이제 이제 여러 번 공부하고 오시기도 하고 막 이렇게 오시는 경우에 보면 처음부터 공부하실 때 조금 출발점에서 이제 오개념이 막 만들어졌다거나 너무 단순 암기 위주로 했다거나 그러면 결국은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그렇게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 결국 다시 이해 중심으로 해야 되는 것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이해 중심으로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해 드린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해 중심이란 어떤 거냐 이런 걸 여러분 나중에 한 번씩 읽어보시면서 공부하실 때 체크하세요. 읽어보고 핵심을 파악하는 우리가 강의 내내 하게 될 것들입니다. 이게 보고 이 중 핵심이 뭐냐 한 단락에 문장이 이만큼 있지만 그걸 한 단어로도 요약할 수 있을 것이고 몇 개의 단어로도 요약할 수 있고 그게 바로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되시겠죠? 그래서 계속 읽어보시면서 그걸 파악해 가는 게 공부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론을 공부하는 건 이래야 된다라는 걸 계속 보고 계시고요. 또 하나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공부 편식 금지. 이거 제가 아까 아는 것만 공부하고 모르는 거 공부 안 하고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한 거랑 좀 비슷한 부분이기도 한데 요거는 제가 작년 자료에서는 이렇게 차트로 만들었는데 올해는 그냥 26학년도 이제 작년에 3년치를 봤다가 26학년도 추가해서 그냥 유초중 한눈에 보려고 표로 했어요. 숫자로 보셔도 될 것 같아서. 이건 뭐냐면 여러분 배점입니다. 배점.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 아까 전공에 80점 있잖아요. 그 중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기본 이론에서 보시게 되는 왼쪽에 있는 요게 전부 다 우리가 보게 되는 영역들입니다. 왼쪽에 있는 거 세로로 되어 있는 게 그게 각각 어느 정도 나왔는지 배점이 매년 어느 정도 됐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통합 개별화 교육 보시면은 이거 자체가 영역이 그렇게 분량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유초중 4년치 보시면은 거의 다 출제됐죠? 배점은 좀 다르지만 그 다음에 특수교육 평가 보세요. 평가도 거의 됐고 특수교육 평가 부분은 중등은 약간 특징이 뭐냐면은 최근에 중등 특수에서 평가랑 관련해서 검사 도구라던가 평가랑 관련된 개념이라던가 이런 게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년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런 약간의 추세를 이제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전환이랑 이렇게 까만색으로 표시해 놓은 거 있죠? 요거는 이제 해당하지 않아요. 전환교육은 전공 누구만 보면 돼요? 중등 선생님들만 보시면 돼요. 중특만 보면 되고요. 유특계로는 유특에서만 보면 되는 거라서 이렇게 까맣게 표시해 놓은 겁니다. 해당하지 않아서. 그 다음 여러분 한눈에 봐도 아시겠지만 여러분 유초중 할 것 없이 행동지원은 어때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거의 한 1주 반, 한 주차 반 아무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볼 거고요. 특히 행동지원이 이해가 제 생각에 한 80% 이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행동지원은 우리 아까 본 거 있죠. 기록법,
뭐 그래프 보고 이런 거 있죠? 비율 이런 거 그런 거 다 나오는 거고요. 긍정적 행동 지원 이런 게 포함된 건데 여기는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시면 사실 공부 더 하실 것도 없어요. 이해가 끝이에요. 거의. 뭐 간단한 용어 이런 건 외워야 되지만 거의 이해입니다. 근데 어쨌든 보세요. 배점 되게 많죠. 특히 유특도 되게 많이 나오고요. 약간씩 다르긴 한데 이제 굉장히 한 중등도 지금 뭐 이렇게 최근엔 이렇긴 한데요. 좀 더 많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되고 또 지금 제가 이렇게 배점으로 표시한 거는 행동 지원에 해당하는 것만 딱 센 거지 행동 지원의 개념이 다른 장애랑 연결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최소한 요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공학은 또 중등에서 우리 아까 웹 접근성 뭐 이런 거 봤잖아요. 그런 거 다 공학에서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공학도 이렇게 나와 있지만 제가 여기서 배점으로 센 거는 특수교육 공학에 대한 것만 딱 한 거고요. 공학은 또 여러분 어떤 식으로 많이 적용이 되냐면 시각장애 학생을 위한 공학적인 접근, 지체장애 학생을 위한 공학적인 접근 이런 거 되게 많거든요. 그런 건 또 다 세면은 장애 영역별로 분류된 게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또 많을 수가 있어요. 많이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중등 선생님들은 전환교육 무조건 보셔야 돼요. 매년 평균 한 3점, 4점 나온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잘 보시고 무조건 그냥 전환교육에 나오는 건 나오면 맞춰야 되겠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지적장애 정서 이렇게 쭉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쭉 배점을 보시면 제가 이걸 하는 이유는 뭐냐면 매년 몇 점이었고 몇 점이 더 많아졌고 이걸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전체적으로 보시면 약간 최근에 약간 이제 좀 추이가 뭐가 있냐면 정서행동장애가 최근에 좀 안 나와요. 보시면은 제가 줄표해 놓은 건 출제가 안 된 거거든요. 정서행동장애는 장애 영역 중에서도 사실 분량도 많지 않고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렇기도 한데 그러니까 정서행동장애는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뭐 ADHD 품행장애, 적대적 반항장애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정서 및 행동상의 어려움이 있는 장애가 또 포함되는 건데 뭐 하위의 어떤 전략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많지 않아요. 분량도 많지 않고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기도 한데 사실상 정서행동장애가 그렇다고 해서 현장에서 뭐 중요하지 않냐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이론상 봤을 때 또 이제 뭐 출제할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보시면은 초등 같은 경우는 이렇게 최근에 계속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버릴 수는 없습니다. 버려서는 안 됩니다. 모두 나오긴 하니까. 여러분이 1점, 뭐 1점, 혹시 1점 나오는 것 때문에 공부해야 되나? 공부해야죠. 1점이 얼마나 소중한데 여러분. 0.33, 컷보다 0.33 높고 0.7면 높고 이런 경우도 있고 한데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지만 이제 정서행동장애는 정말 기본적인 선에서 봐주자. 이런 건 좀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걸 제외한 걸 보시면은요, 여러분 또 하나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시각장애도 보시면 시각장애가 이상하게 원래 예전에 15년치 기출 보면은 유초에서 빠짐없이 나왔거든요. 시각장애, 청각장애가. 근데 최근에 조금 이런 경향이 있긴 해요. 그런데 중등은 뭐 너무 중요하고 그런 게 조금 있지만 그렇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유특 선생님은 참고로 이제 별도로 유특 선생님은 보시면은 학습장애 거의 안 나옵니다. 뭐 안 나온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건강장애도 마찬가지. 그래서 유특 선생님은 요건 이제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나머지는 보면 어쨌든 제가 요 표를 보려고 하는 건 여러분 분명히 좀 가장 최근에 보면 조금 더 뭐 예를 들어서 중등 특수는 평가가 많이 다뤄지네. 그 다음에 정서행동장애가 조금 덜 다뤄지네라는 약간의 그런 뭐 추이는 약간 있을 수 있지만 거의 대부분 골고루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골고루 나오는 거에서 어떤 영역에서 1점이 나오든 2점이 나오든 그건 무조건 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특수교육학 전 영역에서 편식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도 제가 많이 보거든요,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잖아요. 지금 오늘 첫날이고 새해 첫날이고 하니까 이제 비장하게 여러분 나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다 보면 자꾸 이렇게 다른 거에서 그냥 하고 이건 안 되겠다. 이렇게 마음이 약해질 수가 있고 의지력이 약해질 수 있는데 그러지 말자라는 거예요. 어려운 걸 더 보자. 어려울수록 더 잡고 그거를 어떻게든 해결하자. 그렇게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생각하고 전 영역 편식 없이 편차 없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그런 걸 계속 점검하시면서 매 영역 이거 거의 다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순서거든요. 이거 보시면서 내가 매 부분을 이제 어떤 부분을 앞으로 더 이제 강조해서 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보시고 그 다음에 법 교육과정도 보시면 여러분 특히 유초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서 참고로 여러분들 알아보셔야 되니까 이 교육과정은
그냥 특수교육 교육과정만 한 게 아니라 교육과정은 전공별로 봐야 되는 게 다른데요. 특수교육 교육과정이 있고 유치원 같은 경우는 유치원 교육과정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초등은 초과정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유특 선생님들의 요 배점은 유치원 교육과정 합친 거 다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유특 선생님들은 유치원 교육과정 진짜 배점이 높아요. 그 다음에 초등도 마찬가지. 초등교육과정 포함한 점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높은 거고요. 중등 선생님들은 특수교육 교육과정 안에서 이렇게 나오고 중등 선생님들 특히 여러분 보시면은 유초 선생님들은 중등 선생님이랑 특학 공부 똑같이 해요. 거의 똑같이 합니다. 그런데 교육과정도 이렇게 배점이 많죠? 교육과정 분량도 많고 교육과정은 진짜 재미없게 외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나오죠? 공부할 게 많죠? 근데 중등 선생님들은 그래도 보시면 배점이 10점을 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어요. 근데 또 이거 하기 싫거든요. 재미없고 외워야 되니까. 그러나 그래도 이게 얼마나 큰 점수예요, 여러분. 얼마나 큰 점수예요. 그래서 이거는 외워야 된다. 그래서 하자. 할 것이다. 외울 것이다. 생각하고 보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전 영역에서 골고루 나온다는 거. 그래서 내가 편차 없이 편식하지 않고 공부하겠다라는 거 생각하세요. 자, 그래서 제가 좀 길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제 우리가 이론을 공부할 겁니다. 하지만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 내가 결국 이론 공부를 하는 건 저런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풀 문제가 이런 거다라는 걸 다시 한번 보시면서 그리고 이게 또 사람마다 내가 굳이 애쓰지 않아도 되게 문제를 잘 파악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건 그냥 각자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하시면서 이론을 공부할 때부터 나는 좀 더 이런 부분에 초점을 둬야 되겠다라는 걸 계속 생각을 하시면서 보세요. 그러시라고 이제 좀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이해 중심의 수업을 하는 이 이론 완성반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이제 좀 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요거도 이제 뭐 계속 반복인데요.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의 목표이기도 하고 저의 목표이기도 한 거는 지금 보는 이론을 다 외우자가 아니라 앞으로 공부할 때 어떤 걸 외워야 되고 어떤 걸 외우지 말아야 되는지도 구분해야죠. 당연히 그런 걸 정리하는 과정이고 그에 앞서서 외우기에 앞서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리하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해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편차 없이 특수교육학 전 영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어떻게 설명을 해드리느냐? 이건 너무 방대하고 내용이 많기 때문에 각 이제 영역별로 제가 여러분 자료도 밑에 정리를 해놨지만 매주 이렇게 오늘 받으신 자료 중에서 이렇게 마인드맵이 있는 자료가 있어요. 요걸 맥가이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뭐 이걸 늘 이제 아주 처음부터 지금 10몇 년째 쓰고 있어요. 그래서 교재가 바뀌니까 어떤 해에는 이제 맥 교재가 계속 개정이 되었으니까 맥가이드 북을 아예 만들어가지고 쓴 적도 있고 해요. 그래서 맥가이드 북이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에 새로 나온 요 책으로는 그냥 자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교재는 없고 매주 이렇게 영역별로 사용하게 되는 맥가이드 북에 해당하는 맥가이드를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먼저 매 영역별로 구조를 볼 거예요. 구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하실 때도 지금 이제 12주 동안 이론 완성반을 할 때 여러분들이 세부적인 내용을 다 암기하려고 하는데 초점 둘 필요 없다고 했죠. 그런데 구조는 계속 반복해서 구조는 좀 머릿속에다가 정리해 두세요. 구조를 반복하세요. 구조를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래야 틀을 알아야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세부적인 내용이 무엇에 대한 내용인지 청각장애 어떤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인지 이런 게 있어야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구조를 기억해 두자. 근데 이제 먼저 그 세부적인 내용을 알려면 구조를 제가 알려드려야 되니까 먼저 요걸 보면서 구조를 파악하고요. 요 맥가이드를 보면서 제가 이제 키워드 정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필기가 조금 있습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이 뭐 사람에 따라서 그냥 책에다가 표시하셔도 되는데 저는 일단은 요 구조도에다가 필기를 하면서 설명을 해드려요. 키워드를. 그런 다음에 내가 본 키워드를 맥 교재를 보면서 확인을 할 거예요. 그래서 교재를 펼쳐놓고 제가 설명해드린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내가 본 키워드가 여기에 이런 맥락으로 설명이 되어 있다라는 걸 확인하면서 교재로 다시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모든 내용은 아니지만 영역별로 이것도 사실은 그렇게 적지는 않습니다. 매 영역별로 뭐 10문제 안팎으로 해서 대표 기출문항을 보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까 기출문제 본 것처럼 그렇게 나눠드릴 건데요. 뭐 예를 들어서 긍정적 행동 지원을 받다.
그러면 긍정적 행동 지원의 기출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여기에서의 목표는 우리가 그렇다고 이제 이론이 중요하지만 그래도 너무 이론만 보잖아요. 그러면 좀 감이 안 잡힐 수가 있어요. 이 이론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론을 보고 아 내가 공부한 이론이 이런 식으로 나왔구나. 그걸 보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복습하실 때 아 이런 걸 더 봐야 되겠구나라는 감이 좀 잡히시기 때문에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내용들이 되시겠죠. 구조 파악하고 제가 간단하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 필기하면서 그래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필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키워드 위주로 해서 필기를 요약을 하고 그 다음에 교재 보면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확인하고 대표 기출문항 확인하는 식으로 해서 진행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올해는 이제 원래 특강으로 제시를 해드렸었는데 이제 특강으로 하고 그 다음에 뭐 교육과정 강의는 본 강의로 해서 그냥 2주 과정으로 별도의 강의를 했었는데 올해는 그냥 이론 완성반 안에서 다 하는 거 보고 오셨죠, 그죠? 그래서 특수교육 교육과정을 볼 건데 요거는 이제 유치원 교육과정은 각자 유치원 전공으로 보셔야 되고 특수교육 교육과정 안에서 이제 보는 게 초등과 중등으로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초등은 2월에 볼 거고요. 중등은 3월에 볼 겁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그걸 볼 건데 요건 이제 작년에 나온 교재가 있긴 한데요. 하이라이팅 CU 교재라고 초, 중이 구분되어 있는 각각의 교재가 있는데 그거를 거의 그대로 쓰고 좀 추가적으로 제가 자료를 드릴 예정이긴 한데 요거는 좀 나중에 공지를 다시 해드릴게요. 그런 뭐 오탈자가 약간의 오탈자와 그 다음에 좀 추가적인 내용이 있을 경우에 바뀌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좀 봤을 때 교재를 다시 해야 되면 하고 아니면은 기존 교재에다가 제가 자료로 이제 정오표랑 추록본 형식으로 드리면서 할 수도 있어요. 요거는 조금 더 확인을 하고 있어요. 정리하고 있어가지고요. 요건 나중에 이제 공지를 해드릴 거고 어쨌든 이거는 바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2월부터 하게 되는 건데 이거는 여러분 지금 제가 해드리는 방식을 설명해 드리는 거니까 이 교육학이 아니라 교육과정은 암기거든요. 암기. 근데 우리가 또 그냥 그 통째로 그 글들을 그냥 달달 외우는 거는 또 효율적이지가 못해요. 그래서 이것도 분량에 따라서 진도에 따라서 구조를 먼저 제가 설명해 드리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면서 이제 이거는 사실은 특학처럼 제가 막 이론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리고 할 건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어요. 여기 외워야 된다. 여기 기출 나왔다. 그래서 기출도 다 보시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교재 안에서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암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실 거고 법은 이제 내일부터 당장 1주차부터 보실 거예요. 법도 여러분 제가 처음에 요거 한 달 전에 계획할 때만 해도 원래 자료를 드렸는데 매년 자료가 거의 한 150페이지 막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자료로 드리니까 조금 이제 그냥 이렇게 정리가 좀 안 되시기도 해서 그냥 그거에다가 조금 더 정리를 해가지고 보완을 해가지고 교재를 했어요. 그래서 교재가 곧 나올 건데요. 이제 첫 주차에는 조금 그게 임박해서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이제 자료를 드릴 겁니다. 내일은. 근데 아무튼 교재가 간단한 교재 한 160, 70페이지 정도 되는 교재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법을 우리가 교재 보면서 이제 법이 1장부터 6장까지 있거든요. 근데 법도 여러분 교육과정이랑 법은 둘 다 이제 크게 막 이해가 어렵거나 한 건 아닙니다. 외워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법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4주 동안 나눠서 볼 건데요. 꼼꼼하게 볼 거예요. 한번 이제 보는 거니까 제대로 꼼꼼하게 볼 건데 보면서 앞으로 외워야 될 것. 그 다음에 법도 이 교재 안에 그동안 기출문제가 거의 다 실려져 있어요. 한 10몇 년치 기출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서 이 법의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왔고 어떤 부분에서 많이 나왔는지 그런 걸 기출문제도 다 보면서 법에 대한 총정리를 할 겁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강의가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각자 제가 늘 형성평가 퀴즈 자료를 나눠드리니까 복습하실 때 활용하든 뭐 아니면은 바로바로 이제 뭐 해보시든 뭐 어떤 분들은 예습하시면서 보시기도 하세요. 예습하면서 보면 퀴즈는 제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보고 오시는 게 예습의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강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료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가 본 교재로 보는 거는 몇 교재?
그 다음에 법교재, 교육과정교재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프린트로 매주 맥가이드북, 맥가이드 나눠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대표 기출문항 퀴즈 나눠드리고 시각장애 할 때 점자 할 거예요. 그래서 점자 학습자료 요것도 분량이 좀 되는데 나눠드릴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맥교재는 작년 초에 1년 전에 나온 겁니다. 그걸 그대로 쓰는데 1년 전에 편저할 때 24년 말까지 나온 강론은 다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맥교재의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이제 그 24년 말까지는 다 반영이 되어 있고 25년 동안에 또 강론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매 영역마다 최신 강론 자료로 드릴 겁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그걸 이제 수업 시간 안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점에 나온 강론을 빠짐없이 보실 수 있도록 자료를 드리고 같이 보고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자료가 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요거도 하나만 이제 계획을 하실 거잖아요. 계획 세우셨나요, 여러분? 어떻게 공부할지 이런 거 계획을 또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운 대로 잘 해보시고 좀 아니다 싶으면 빨리 바꾸시고 하셔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합격 설명회 때도 되게 많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뭐 다들 이렇게 하더라라는 걸 그냥 그대로 쫓으시면 안 돼요. 내 상황,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성향인지를 보고 나의 상황에 맞게 계획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강의 같은 경우도 초수인지 N수인지 일을 같이 할 것인지 하면서 보는지 직강인지 인강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활용하는 방식이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수 선생님들 보시면은 이제 약간 이제 뭐 4학년 올라가시거나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뭐 아닐 수도 있지만 보시면은 이제 정말 처음 보시는 거죠. 처음 보실 때와 또 여러 번 이제 2번 이상 보실 때랑 조금 이제 강의가 이제 전달할 수 있는 정도나 이런 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 내가 어떤 상황인지를 보시고 초수이시거나 처음 보시면 그럴수록 더더욱 더 기본, 정말 기본, 그냥 기본적인 걸 그대로 정말 기본적인 거를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재수, 삼수 그 이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제 뭐 당연히 새롭게 기본적인 이해가 되어 있는지 보셔야 되는데 특히 좀 추가적으로 보실 게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은 우리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험을 계속 봐왔고 한데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계속 반복이 된다면 분명히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 원인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파악하고 그걸 해결할 수 있도록 강의를 활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무언가 예를 들어서 모르는 거를 내가 계속 모른 채 계속 그냥 반복만 했다던가 이해를 하지 않고 암기만 했다던가 아니면은 뭐 정리를 제대로 안 했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뭔지를 파악하시고 그걸 해결하기 위한 것에 초점을 두고 강의를 활용하시는 게 필요한 거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알아가는 데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상황이 다르니까 내가 어떤 상황인지를 생각하시고 그것에 맞는 강의 활용 방법이라던가 계획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을 병행하시는 분들 또는 육아하시는 분들 다양해요, 여러분. 생각보다 굉장히 사람마다 상황이 다양한데 특히 일을 병행하시면 제일 중요한 게 무슨 관리냐? 시간 관리입니다, 시간. 그래서 이제 강의는 여러분, 강의를 보실 때 강의는 이제 내가 혼자 공부하는 시간은 사실 아니잖아요. 저는 최대한 강의를 하는 내내도 여러분들 스스로의 공부하는 시간이 최대한 되었으면 하고 그럴 수 있도록 이제 하려고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만의 공부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강의는 강의고 내 공부 시간은 내 공부 시간으로 별도로 있어야 되는데 일을 병행하시거나 그러면 그런 절대적인 시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이냐를 꼭 생각하시고 강의를 언제 듣고 언제 보고 그 다음에 언제 복습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딱 시간을 잡으시고 계획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시간 안에서 하셔야지 자꾸 이렇게 되는 대로 하고 흘러가고 그러면은 이도저도 아니고 제대로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것이지만 특히 일을 병행하거나 다른 일들이 많으신 분들은 시간 관리를 진짜 잘 하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제가 뭐 직강으로 오신 선생님들은 사실은 매주 보게 될 거고 뭐 하기 때문에 큰 걱정이 없고 또 이제 뭐 중간중간에 궁금한 거 바로바로 물어보시고 해결하시고 하면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직강이랑 인강을 이제 수강하면서 제일 좀 인강 수강하시는 선생님들이 가장 주의해야 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직강으로 오시면은 이제 직강은 다시 보지 못하는 거니까 근데 제가 알기로 아마 복습으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공지되어 있죠? 올해부터 직강으로 오셔도
1배수까지는 아닌데 아무튼 약간 복습 강의로 보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활용할 수 있지만 그거 믿고 또 빠지시면 안 돼요. 직강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일정하게 매일 오셔서 이제 빠짐없이 오시는 거. 제가 늘 보면은 그렇게 일관되게 일정하게 변동 없이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 결과가 좋아요. 진짜. 그래서 직강으로 오면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한 건 뭐냐면 졸 수도 있고 뭐 약간 이렇게 중간에 집중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 해서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 있는 것만 갖고 그럴 수 있죠. 놓칠 수 있죠. 그러나 진도가 절대 밀릴 일은 없죠, 여러분. 직강으로 오면. 그래서 그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약간 놓치는 부분이 있거나 하면 뭐 쉬는 시간에 저한테 확인하셔도 되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 뭐 졸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주 진도에 맞춰서 그걸 끝낼 수 있는 게 진짜 중요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은 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인강 선생님들은 정말 주의하셔야 되는 게 할 것 같죠? 할 것 같지만 거의 다 막 배속을 높여가지고 봄에도 불구하고 딱 맞춰가지고 끝내시는 분들이 정말 많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또 너무 멀티를 많이 하세요. 온라인으로 이제 보시면은 안 그래야지 하면서도 우리가 막 이제 너무 이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에 익숙해져 있고 그냥 그게 삶 속에 있다 보니까 계속 ADHD인 것처럼 계속 영상을 봐야 되는데 자꾸 동시에 쇼핑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 진짜 많습니다. 저거 들으면서 해야지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은 진짜 주의를 하셔서 이제 그런 거 다 차단하시고 뭔가 장치를 만들어 두신다던가 스터디를 하신다던가 해가지고 이제 하셔야 된다는 거. 그런 걸 좀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 상황들이 다 다르니까 내가 직강으로 오면은 이제 금요일, 토요일 날 와서는 종일 강의를 들으니까 나머지 요일에 언제 무슨 복습을 하고 어떤 과목을 볼 것인지를 다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인강 선생님들은 강의가 이제 금요일 강의는 아마도 토요일 강의는 그 다음 월요일 날 다 올라가게 되는 거니까 강의가 업로드 되고 나서 그걸 나눠서 어떻게 언제 보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이런 것들을 요일별로 정리하셔서 각자의 상황에 맞게 강의를 언제 보고 강의에 따른 복습은 언제 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체계적으로 계획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하는 과정에서 좀 고민되거나 모르겠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요것도 이제 우리가 강의 보면서 하나 정리하셔야 되는 거는 요것도 이제 학습 계획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긴 한데요. 자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료 정리를. 그냥 강의가 설명이 되어 있고 자 듣고 알았다라고 해서 그냥 듣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드라마 보듯이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고 당연히 어떤 방식으로든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대표적으로 두 가지로 하잖아요. 그죠? 단권화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은 맥교재를 보시니까 맥교재에 그냥 다 필기를 하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다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단권화를 한다는 거는 하나의 수험서에다가 내가 모든 내용을 다 정리해서 그 책을 계속 보겠다. 이렇게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단권화를 하실 때 주의할 점은 뭐냐면 그 두꺼운 책을 통째로 보다 보니까 계속 그것만 그냥 줄줄 보다 보면 머릿속에 구조를 잃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단권화를 여러분들이 하실 때는 맥 가이드북을 같이 옆에다가 놓고 보시는 거예요. 맥 가이드를. 그래서 틀을 보면서 내가 지금 맥 교재의 이 부분을 보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하시면서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맥 가이드북에다가 정말 최소한의 키워드 있죠. 맥 가이드북에다가 키워드는 요약을 하시면서 뭐 예를 들어서 세부 목차를 쓰신다던가 세부에 들어가는 주제를 쓰신다던가 해서 그 세부적인 어떤 구조 이걸 통해서 구조를 보시는 거예요. 구조를 보시면서 단권화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단권화를 만약에 하신다면 그 다음에 단권화를 하신다는 거는 책에다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컬러, 색깔별로 미리 정하시는 것도 방법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기본적으로 맥교재를 읽으면서 내가 파악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키워드 부분은 뭐 노란색 형광펜으로 그 다음에 이 중에서 내가 좀 이해하기 어려워서 조금 뭐 다음에 다시 꼭 봐야 될 것은 빨간색 스티커로 그 다음에 맥교재를 보면은 기출문제에 나온 문구가 그대로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건 예를 들어서 하늘색 뭐 형광펜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처음부터 용도별로 색깔을 정해서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나중에 난 이번에 기출에 나온 것만 보겠다. 그래서 파란색만 쭉 봐야지. 그렇게 반복을 하는 것도 방법이 돼요. 그 다음에 이번에 내가 다시 한번 반복할 때는 빨간색 스티커만 보면서 내가 몰랐던 부분만 다시 한번 파야지. 이렇게 보는 거죠. 그걸 처음부터 구분해 가시잖아요. 그러면 구분하면서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게 돼요. 그 생각하는 과정이 다 공부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부분을 잘 모르겠어서 계속 붙잡고 있고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그럼 그만큼 오랫동안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버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단권화를 만약에 한다면 요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걸 정하고 그거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좀 해보시고 이런 강의를 이런 계획을 할 때 너무 거창하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지킬 수 있는 걸 소소하게 해보세요. 그러고 조금 아니다 싶으면 빨리 바꾸고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아무튼 단권화 그런 식으로 하실 수 있고 단권화도 생각보다 저는 사실 약간 공부를 할 때 서브노트 만드는 걸 좀 맞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저는 스스로. 근데 단권화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거의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요즘은. 양도 많고 하다 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단권화 그렇게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서브인데요. 서브노트는 여러분들이 이제 노트 정리하는 겁니다. 노트 정리.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랑 공부하시는 분들은 맥가이드에다가 제가 어차피 필기를 해드리잖아요. 그럼 그거로 이제 수업 시간에 필기를 하고 그거 바탕으로 해서 몇 교재 읽으면서 별도의 노트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노트를 정리하는데 이것도 여러분 서브노트도 수기로 하는 경우도 여전히 수기가 나는 좋다. 난 그리고 어차피 여러분들 시험장 가면 어차피 내가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 모두 펜을 잡고 쓰는 게 좀 익숙해지긴 해야 돼요. 글씨도 그렇고 이거 자체가 익숙해지는 게 좀 필요해요. 요즘 우리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 갑자기 써야지 그러면 되게 안 써질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어떤 문장을 생각해서 써야지 하잖아요. 그걸 쓸 때 이거 우리가 워낙 타이핑을 많이 하니까 타이핑할 때는 빨리 되는데 펜을 잡고 쓰려고 하면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이게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좀 쓰는 게 익숙해지긴 해야 돼서 이제 수기로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요. 이거는 근데 또 굉장히 오래 걸리죠. 그래서 서브노트를 할 때는 수기를 하기도 하고요. 타이핑을 거의 많이 하십니다. 타이핑.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냥 나는 수기로 하는 게 나는 공부가 제일 잘 돼. 그럼 하시면 돼요. 오래 걸려도 괜찮아요. 그래서 천천히 꼼꼼하게 서브노트를 하시는데 서브노트는 이제 뭐 여러분 특급 이런 데 카페 가면은 누구 합격자 서브노트 이런 거 많죠? 많을 거예요. 많고 그거 받아서 쓰기도 하는데요. 남의 서브노트 절대 받아서 쓰지 말자. 이거는 그 사람은 여러분 그 합격한 뭐 되게 합격을 잘한 고득점을 합격한 사람의 어떤 서브노트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그 서브노트를 만드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고득점을 한 거예요. 서브노트를 만드는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과정. 과정이 뭐냐면 여러분 서브노트에는 무슨 내용만 적어야 될까요? 내가 생각하는 중요한 내용만 적어야 되는 거예요. 기출에 나왔던 거 중요한 거. 그럼 내가 여기에 이걸 적어야지라고 이만큼의 아는 내용을 보고 중요한 것만 생각하면서 계속 파악을 했죠. 그 과정이 공부가 되고 그 과정의 결과물로 이제 외워야 될 거, 꼭 봐야 될 걸 정리한 게 서브노트이기 때문에 그거라는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과정이. 근데 그 과정, 남의 서브노트 그냥 받으면 과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고 거기에서 왜 그게 중요한 건지 모르고 그냥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적용력이든 이해든 이런 게 있을 수가 없겠죠. 있기가 힘들죠. 그래서 만약에 남의 서브노트를 받아서 본다, 이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어쩌다가 갑자기 9월에 시험 보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그때는 이제 그런 거 봐야죠. 그때는 그냥 그렇게 봐야지. 그때는 그냥 무조건 벼락치기 해야죠. 근데 지금 우리 아니죠. 오늘은 1월이고 처음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나는 서브노트를 하고 싶다, 만들고 싶다 그러면 다른 사람 걸 참고할 수는 있지만 그걸 그대로 가지고 활용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만든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구조부터 해서 다 그게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수기를 할지 타이핑을 할지 결정을 하시고요. 그걸 하면서 이제 매 영역마다 구조에 맞추어서 구조를 먼저 정하고 구조, 그 다음에 하위 구조, 그 다음에 서브노트 만들 때 그 다음에 세부 내용을 정리하는데 세부 내용을 이제 우리가 노트화를 할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키워드를 적으시는 거예요. 키워드. 키워드라는 말은 여러분 이제 뭐 앞으로 시험 볼 때까지 수만 번을 들으시게 될 건데 키워드가 뭐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긍정적 행동 지원의 키워드다. 그럼 키워드라는 게 뭘까요? 내가 어떤 답을 써야 되는데 답안 작성의 키워드다. 키워드는 어떤 내용을 나타낼 때 뭐 해서 안 되는 내용일까요? 없어서는. 필수적인. 당연한 얘기죠, 그죠? 필수적인 내용을 말하는 거, 필수적인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서브노트를 만들 때는 이 큰 구조에서 하위 구조가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하위 구조 하나에서 세부 내용으로 내가 정리를 할 건데 정말 이 개념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내용만 적자. 그걸 생각해서 적자라고 생각하고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기로 하셔도 되고 타이핑으로 하셔도 되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서브노트는 한 번에 완성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이제 또 공부를 차근차근 하시는 분들은 6개월 동안 하시기도 하고요. 차근차근, 천천히. 그렇다고 해서 막 느긋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다 보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꼼꼼하게 하다 보면. 그래서 너무 그 시간에 쫓기지 말 것. 그래서 한 번을 해도 제대로, 쫓기지 말고 할 것. 그 다음에 처음에 한 게 완성품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다시 보면서 복습하면 아, 이때 내가 이 내용을 여기 왜 썼지? 이걸 왜 안 썼지? 그럼 보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서브노트를 만드시는 분들은 거의 7월, 8월에 이제 완성됐다. 늦으면 9월 이러기도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진짜 그 서브만 보는 거예요. 시험 칠 때까지. 그럼 아주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 쫓기지 마시고 하시면 됩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서브노트 그렇게 하시고 또 하나 이제 쫓기지 말 것, 제대로 할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서브노트를 하다 보면 특히나 타이핑할 때 더 그런데요. 이제 나도 모르게 손가락은 움직이고 머리는 딴 생각하고 있고 이럴 수 있어요. 옆에 있는 거 보고 막 이렇게 그냥 옮기는 거예요. 그건 서브노트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옮겨 적는 거지. 힘만 들지. 그래서 그렇게 내가 계속 의식을 하셔야 돼요. 내가 계속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보고 이렇게 적고. 계속 생각하시면서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단편적으로 그냥 옮기는 거다가 아니라. 되셨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을지. 그래서 요걸 결정하셔서 바로 첫 주차부터 복습도 하시고 자료 정리도 해 가시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 결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다 아시겠지만 저랑 이제 뭐 저한테 질문이 있으시거나 하면은 활용하실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온라인 관리 장치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긴 과정입니다. 사실은. 금방 지나가지만 긴 과정이라서 일관되게 처음에 했던 그런 성실한 그런 마음을 갖고 가기가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장치들을 활용해서 계속 접하면서 유지해 나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다양하게.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요거는 첫 주라서 나눠드린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에 공부하신 걸 끝까지 잘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작년에도 나눠드리고 하는 건데 조금 수정을 했어요. 요거 하나 나눠드렸는데요. 요거는 이제 뭐 필요 없으시면 각자 활용하시는 게 있으시면 보시면 되고요. 필요하시면 쓰시면 되고 하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를 이제 쭉 활용하시면서 체크하시면서 보시라고 정리한 약간의 뭐 간단한 플래너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부분에는 이렇게 이제 표시하실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여기다가 한번 내가 이 강의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게 뭔가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래서 목표도 한번 써보시고 그 다음에 강의 일정에 따라서 표시하시면서 체크해 보시고 그 다음은 제가 요거는 작년이랑 다르게 좀 수정한 건데 여러분 이건 제가 일일이 페이지 표시를 했어요. 이렇게 매 챕터마다 챕터죠? 네. 아무튼 파트 챕터 1권에 이제 통합교육 개별화교육 있잖아요. 이 페이지 보이시죠 여러분? 매 교재를 여러분들이 어차피 보기로 하셨으면 읽으시면 좋거든요. 그런데 이걸 완전히 완독하시는 게 좀 쉽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읽다 보면 읽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이렇게 한 번씩 하루에 하루씩 읽어보시면 좋을 분량이나 주제별로 이렇게 좀 표시해드렸어요. 그래서 읽으시고 그 다음에 요 읽은 부분에 대한 수강이 되었는지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에는 제가 왜 비워놨냐면은 이제 내가 읽고 보면은 다시 봐야 될 것 같은 거 있죠. 모르겠다. 뭐 예를 들어서 협력 교수의 평행 교수는 내가 봐도 모르겠다. 그런 거 메모해 두시고 나중에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비워놨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필요하시면 요거는 제가 날짜를 요렇게 구분을 했더니 74일이 나오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강의랑 상관없이 한 거예요, 여러분. 맥교재 읽기 프로젝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필요하시면. 그래서 하루치씩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좀 분량이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는데 요 정도는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는 것을 해놨고 다 하니까 74일까지 나와서 75일 완성으로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월화수목금토 일을 다 안 하더라도 만약에 일주일에 6일을 하면은 한 12주 정도 걸리겠죠. 일주일에 6일을 하면. 근데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길게 잡으시고 그냥 데이 1부터 해서 그냥 하루치씩이라고 생각하시고 어느 날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몇 교재를 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이런 식으로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쭉 해보시고 이제 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도록 조금 이제 만든 그냥 간단한 플래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도 드렸고 하니까 여러분 쭉 보시면서 강의도 따라오시고 복습도 어떻게 할지 결정하시고 무엇보다 어떤 걸 어떤 식으로 하시든 모든 내용을 내가 알아가자, 이해해가자 라는 생각을
까먹지 마시고 하시면서 보세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요거도 다 보시고 오셨을 텐데요. 요 강의는 매주 금요일, 토요일 9시에서 8시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앞부분에 있는 건 특학이고요.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실 거는 1월 4주 동안은 이제 토요일 마지막 시간에 요거는 토요일 날 보는 거예요. 토요일 마지막 시간에 그러니까 뭐 한 4시 정도부터 우리가 6시까지 보통 강의한다고 보고 토요일 마지막 시간에 법 볼 겁니다. 한두 시간 정도씩 그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2월 토요일 마지막 시간은 초등특수 선생님만 보시면 되는 거고 중등 선생님들은 일찍 퇴근하시는 거죠. 이제 집으로 가시는 거고요. 일찍, 조금 일찍. 그 다음에 3월에는 중등특수 교육과정 토요일 마지막 시간에 볼 겁니다. 되시겠죠? 그리고 6시까지인데 아마도 뭐 한 2월 정도까지 2월 중반 정도까지는 거의 6시 전에 다 끝날 거예요. 그런데 뒷부분은 또 많습니다, 여러분. 되게 많아가지고 조금 더 늦게 끝나는 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되셨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할 거니까 조금 이제 길어졌는데 여러분 잘 이제 들어두셨다가 이 강의를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고득점 하는데 정말 중요한 이제 내용이고 강의고 하니까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하려면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걸 잘 결정하시고 네, 열심히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일단 할게요.